아저씨, 어깨 정말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뭉쳐있으면 미영의 손이 철수의 어깨에 살짝 올려졌습니다. 제가 풀어드릴까요? 미영이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철수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트럭에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다른 분들 시선이 미영이 철수의 귀에 바짝 다가가 말했어요. 그녀의 숨결이 철수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아저씨만 특별해요. 옆 테이블에서 다른 기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 미영이 또 시작이네. 새 기사 잡았나? 완전히 작업 모드네. 조심해야 돼.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 그런 일도 한다던데 중독되면 답 없어. 철수는 기사들의 말을 들으며 미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미소와 의미심장한 눈빛. 과연 순수한 친절일까? 아니면? 미영이 철수의 손을 살짝 덮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철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은 여기서 다른 여자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모두 무료이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55살 김철수. 30년간 25톤 트럭을 몰아온 베테랑 기사였어요. 한때는 자가용 트럭 2대를 굴리며 월 1,500만 원을 벌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의 트럭을 빌려 타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어요. 모든 게 바뀐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아내 수정이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그 순간부터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며 침대 옆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53살 수정의 얼굴은 항암 치료로 인해 창백했고 한때 풍성했던 머리카락은 거의 빠져버린 상태였어요. 한 달에 1,200만 원씩 들어가는 항암 치료비와 표적 치료비, 집까지 담보로 잡힌 빚이 벌써 1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보, 벌써 나가? 수정이 가늘게 눈을 떴어요. 응, 좀 더 자. 부산 2번 가야 해. 철수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등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결혼 30년 동안 손을 놓아본 적 없던 부부였는데 이제는 만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오늘 항암 있잖아. 지연이가 데리러 온다고 했지? 응, 걱정 말고 조심히 다녀와. 철수는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100kg까지 나갔던 몸무게는 이제 70kg으로 줄어 있었어요. 하루 4시간도 채 못 자는 생활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면 아내 간병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었어요. 트럭에 올라타며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800km를 2번 달려야 했어요. 운송료는 한 번에 60만 원. 유류비와 톨게이트비를 빼면 4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3년째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하며 철수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새벽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졸음운전 조심하시고요. DJ의 목소리가 고요한 트럭 안을 채웠어요. 하지만 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1,500만 원. 생활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은 필요했어요. 28살 딸 지연이는 결혼을 미루고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더 벌어볼게. 파트타임이라도 하나 더 할까? 지난주 지연이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철수는 운전대를 더 꽉 잡았습니다. 딸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 7시 천안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덕분에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어젯밤 2시간도 못 잤던 탓에 몸이 비틀거렸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휴게소는 한산했어요. 커피숍 카운터로 향하던 철수의 발걸음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철수의 팔을 잡아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철수가 고개를 들자 40대 후반쯤 보이는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미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녀의 손에서 은은한 핸드크림 향이 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앉으세요. 따뜻한 차 좀 드릴게요. 미영이 철수를 의자까지 부축해 주었어요.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왔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타인의 친절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영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철수 앞에 앉았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운전 오래 하셨나 봐요. 네. 새벽부터 나와서요. 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영을 바라봤어요. 나이 들어 보이지만 단정하고 친근한 인상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다른 기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어요. 저 미영이 또 시작이네. 새 기사 잡았나? 조심해야 돼. 한 번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 철수는 기사들의 말을 들으며 미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친절하긴 했어요. 처음 보는 손님에게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고맙네요. 철수는 차값을 내려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할 것 없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철수는 그 순간 기사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빛에서는 계산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순수한 걱정만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같은 시간에 천안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사실 다른 휴게소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왠지 미영의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또 오셨네요. 미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특별한 반가움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철수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지난주에 어지러워하시던 분이잖아요. 미영은 주문도 받지 않고 아메리카노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단골 되어주세요. 아저씨 같은 분이 자주 와야 가게가 밝아져요. 미영의 말에는 영업스러운 느낌보다는 진심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그런 미영의 모습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미영은 아메리카노를 가져오며 철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어깨 정말 아프시겠어요. 미영이 철수의 굳어진 어깨선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운전 오래 하면 다 그렇죠. 이렇게 뭉쳐 있으면 안 되는데. 미영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철수 뒤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아픈데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철수의 어깨에 올려졌어요. 철수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길을 받는 게 30년 만이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걸요. 미영의 손길이 철수의 굳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전문적이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어깨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철수는 오랜만에 느끼는 다른 사람의 손길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이렇게 상했는데. 미영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철수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친절에는 분명 대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저씨는 참 착하게 생기셨어요. 미영이 마사지를 해주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눈이 참 따뜻해요. 다른 분들이랑 달라요. 미영의 말에 철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3년 동안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봐주지 않았거든요. 아저씨만 오면 정말 하루가 밝아져요. 미영이 소곤소곤 말했어요. 철수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영업일까? 그런데 아저씨, 결혼하셨죠? 미영이 철수의 왼손 약지의 반지를 보며 물었어요. 네, 오래됐어요. 철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철수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꺼냈어요. 이거 받으세요. 10,000원짜리 지폐를 미영에게 건넸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요? 그냥 해드린 건데. 아니에요. 이런 건 당연히. 철수는 다른 기사들의 말을 떠올리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이 씁쓸하게 웃으며 돈을 받았어요.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철수는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의 마지막 표정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로 철수는 일주일에 3번씩 천안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미영을 만나는 것이 하루 중 유일한 위로가 되었어요. 아저씨,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미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교통이 원활해서요. 다행이에요. 늦으시면 걱정되거든요. 미영의 걱정이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그런 미영의 모습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어요. 오늘은 좀 어두워 보이세요. 미영이 예리하게 철수의 기분 변화를 캐치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철수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온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많이 힘드시죠? 미영이 철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가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무언가 큰 짐을 지고 계신 것 같아요. 미영의 말에 철수는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정확히 읽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어깨 또 아프시죠? 미영이 철수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좀 그렇긴 하네요. 올라오세요. 트럭에서 해드릴게요. 미영이 갑자기 제안했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트럭까지 와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아니에요. 여기서도 충분해요.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미영이 철수의 마음을 읽은 듯 말했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 운전석에서 미영이 철수의 어깨와 목을 마사지해 주었어요. 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미영의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철수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많이 뭉쳐 있어요. 이렇게까지 아픈데 어떻게 운전을 하세요? 미영의 손길이 더욱 정성스러워졌어요. 철수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뭔가 더 친밀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는 게요. 미영이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순수하세요. 그런가요? 네. 다른 분들이랑 정말 달라요. 마사지가 끝나고 철수는 이번에는 5만 원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좀 더. 철수가 돈을 건네려고 하자 미영이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저씨, 왜요? 마사지 해주시고. 받으세요. 미영이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도 이런 건. 철수가 계속 돈을 내밀자 미영이 더욱 극구 거절했습니다. 진짜 그냥 해드린 거예요. 돈은 안 돼요. 그럼 커피값이라도. 그것도 안 돼요. 미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미영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극구 거절한다는 건 뭘까? 그럼 다음에라도. 아저씨, 정말 그러지 마세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돈 주고 받을 일 아니에요. 철수는 미영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순수한 친절인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한 달이 지나면서 철수와 미영의 만남은 더욱 자주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이제 천안휴게소가 아닌 다른 휴게소를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미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부산에서 좀 늦게 출발했어요.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미영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저씨 전용이에요. 미영이 특별히 준비한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하고 달콤한 맛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면 괜찮아요. 아저씨니까요. 미영의 말에 철수는 자신이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요즘 더 힘들어 보이세요. 미영이 철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야위셨어요. 미영의 관찰력에 철수는 놀랐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체중이 더 빠지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혹시 큰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목끝까지 올라왔어요. 가족이 많이 아파서요. 많이 아프다니. 아내가 암이에요. 벌써 3년째.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의 표정이 즉시 진지해졌어요. 그럼 정말 힘드시겠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빈 이야기, 하루 4시간 수면, 딸의 결혼 연기까지. 미영은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안쓰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뭐가요? 그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미영이 철수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3년 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트럭에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해요. 미영이 제안했어요. 트럭 안에서 미영은 철수의 어깨를 마사지해주며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아저씨,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힘드실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끔은 쉬어도 돼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미영의 손길이 어깨에서 목 뒤로 그리고 등까지 내려갔어요. 철수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저씨, 언제 마지막으로 편하게 쉬어보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오늘은 좀 쉬어가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미영이 철수의 옆자리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철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거다. 미영 씨. 네. 이런 건 얼마나 드릴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마사지해 주시고. 철수가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냈어요. 이 정도면 될까요? 미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황스러움, 서운함, 그리고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아저씨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저를 그런 여자로 보시는군요. 미영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많이 받는 오해예요. 미영이 쓸쓸하게 웃으며 돈을 밀어냈습니다. 받지 않을게요. 미영이 트럭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미영 씨, 잠깐. 다음에도 또 와주세요, 아저씨. 미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트럭 문을 닫았습니다. 철수는 당황해서 창문을 내렸지만 미영은 이미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철수는 계속 미영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화가 나고 상처받은 것 같았는데 그럼 정말 오해였던 걸까? 하지만 돈을 안 받았다는 건 정말 순수한 친절이었다는 뜻일까? 철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미영의 진심을 완전히 오해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천안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속에 해결하고 싶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아저씨, 일찍 오셨네요. 미영이 반가워하며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환한 미소는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 네. 지난번에 제가 한 말,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모르세요? 뭐요? 제가 왜 아저씨한테만 친절한지.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건 아저씨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쓰러질 뻔한 거 기억하세요? 네. 그때 아저씨 얼굴을 보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기사분들은 피곤해도 그냥 피곤한 건데 아저씨는 뭔가 다른 아픔이 있어 보였어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철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영의 모든 친절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미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하실 만했어요. 여기서 일하다 보면 다들 그런 오해를 하시거든요. 미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상처받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성함이 뭐예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이름표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박미영이에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미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철수 씨.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미영의 목소리에 철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저씨가 아닌 철수 씨로 불리는 순간 뭔가 특별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미영 씨,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괜찮아요, 철수 씨. 이제 알아주시니까요. 미영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서운함보다는 따뜻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미영 씨, 전 그냥 철수 씨가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미영의 고백에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저도 미영 씨가 좋습니다. 철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하지만 제 상황이. 알아요. 부인분이 아프시잖아요. 미영이 철수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아저씨와 미영 씨가 아닌 철수 씨와 미영 씨로서 말이에요. 그 후 한 달 동안 철수와 미영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지만 철수의 상황 때문에 더 깊어질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지연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빨리 와야 된대. 철수는 부산 운행을 포기하고 급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정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여보.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아빠 엄마가 깨어나면 할 말이 있다고 했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흘 후 수정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응, 여기 있어. 철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웠어.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수정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끝까지 함께 간다고 했잖아. 여보, 나 죽으면 혼자 살지 마. 수정이 철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좋은 사람 만나. 나이 들어서 혼자는 너무 외로워. 그런 소리 하지 마.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약속해. 꼭 행복하게 살아. 그것이 수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새벽 4시 수정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30년간 함께했던 동반자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철수는 망연자실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철수 씨, 미영이 검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어떻게? 부인분 소식 들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미영이 국화꽃 한 송이를 가져왔어요. 고맙습니다. 철수는 미영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이런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도 굶으시면 안 돼요. 많이 드세요. 미영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철수는 그제서야 3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영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철수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그동안 미영을 만나지 않았어요. 상을 당한 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천안휴게소에 들른 철수를 미영이 반겼어요. 철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그동안 고마웠어요. 철수의 얼굴에는 예전의 절망적인 표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은 있었지만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미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요. 철수도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딸이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연기했던 걸요. 다행이에요. 빚도 많이 줄었어요. 아내 치료비가 없어지니까. 철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좀 숨통이 트이시겠어요. 네. 그런데 미영 씨. 네. 부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생각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혼자 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좋은 사람 만나라고. 철수 씨. 미영이 철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미영 씨가 그 좋은 사람일까요? 철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철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의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천천히 미영의 얼굴에 손을 대었습니다. 미영이 눈을 감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철수의 입술이 미영의 이마에 살짝 닿았어요. 고맙습니다, 미영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철수 씨. 미영이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철수의 심장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50을 넘긴 나이에 찾은 두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으니까. 미영이 철수의 품에서 말했어요. 이제 정말 철수시네요. 미영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에서 철수 씨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어요. 1년 후, 철수와 미영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아침 먹어요. 미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보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미영 씨. 철수는 여전히 미영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그 정중함 속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 지연이 와요. 그래요? 오랜만이네. 지연은 결혼 후 가끔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미영을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아빠, 지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지연아. 미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빠,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래. 네. 미영 이모 만난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연이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가 미영 씨 할 때 목소리가 완전 달라져요. 그런가? 철수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네.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지연의 말에 미영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연아, 우리 결혼하려고 해.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지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기뻐했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아빠가 행복해 하시니까. 그날 저녁 철수와 미영은 처음 만났던 천안휴게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미영이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그때 정말 쓰러질 뻔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철수 씨 얼굴이 정말 창백했어요. 미영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철수가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미영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에서 철수 씨가 되기까지 참 긴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평생 철수 씨예요. 미영의 말에 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저도요. 철수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그 휴게소에서 조용히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오해로 시작됐지만 진짜 인연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철수가 미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에서 철수 씨가 된 순간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제 평생 철수 씨의 미영 씨로 살게요. 미영의 말에 철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50 넘어 찾은 두 번째 행복이었지만 첫사랑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나타난 천사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영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철수 씨.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만큼 앞으로의 행복도 더욱 소중할 거라는 믿음과 함께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찾아옵니다. 철수와 미영의 이야기가 그랬죠. 오해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진심은 결국 진심을 알아봅니다. 아저씨에서 철수 씨가 되는 과정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존재로 인정받는 과정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은 가능합니다. 아니, 어쩌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진실하고 깊은 사랑이 가능한지도 모르죠. 철수와 미영처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희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어요. 한마디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